실무 수행 네 번째 결산입니다.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이고요. 수행 과제 보시면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해 주도록 하세요. 자, 자료 설명 첫 번째 보시면 10월 14일자에 지급된 보험료가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 250만 원 중에서 기간 미경과분은 182만 5천 원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일단은 날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10월 14일자 가시면 보험료라고 해가지고 250만 원 다 비용 처리해 놓은 겁니다. 근데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장부 기록해 줘야 되잖아요. 발생주에 의해서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의 발생주에 의해서 기록해 줘야 되는데 기간 미경과분이래요. 12월 31일 기준으로 182만 5천 원은 이번 연도께 아니래요. 그렇죠? 비용을 취소시켜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12월 31일 날 이렇게 분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보험료를 취소시켜 줍니다. 182만 5천 원은 이번 연도 비용이 아니니까 취소를 시켜 주고요. 먼저 다 지급을 한 거죠. 성급 비용 보험료가 비용이죠. 네,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거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12월 31일자 날짜 가셔가지고 네, 바꿔주시면 되겠죠. 3번 왼쪽 차변에 성급 비용입니다. 먼저 지급한 비용입니다. 내년도 비용이 되겠죠. 1825 플러스 엔터. 4번 오른쪽 대변에 보험료는 취소시켜줍니다. 800원대 보험료 1825 플러스 엔터.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설명 두 번째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2,500만 원이다. 요거는 자동으로 할 수가 있겠죠? 결산 자료 입력해서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동으로 분계 처리해주는 메뉴가 되겠죠. 엔터 1월부터 12월까지 마감을 할 것이에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여기 금액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2,500만 원 25 플러스 엔터 집어넣으시면 매출 원가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네, 요거에 대해서 전표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전표 추가 버튼 누르고 예 버튼 누르게 되면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0일자 조회 버튼 새로 고침 버튼 누르면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해서 이렇게 분계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됐을 겁니다. 네, 정답은 요게 되겠죠. 그렇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수행과제 두 번째입니다.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먼저 마감하시고요.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마감하라고 합니다. 전산회계 에서는 요 내용이 없었죠. 그쵸? AT에서는 반드시 요거 마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기능 모음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손익대체 분계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죠. 전체 메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들어가가지고 손익계산서 먼저 마감해 보도록 할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주는 표가 되겠죠. 매출액 나와 있고요. 단기에 대한 거, 매출 원가, 방금 전에 계산한 거 있죠. 매출 총이익 나와 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빼줘가지고 영업이익 나왔고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해가지고 단기순이익까지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본 쪽에 쏙 넣어줘야 되겠죠. 재무상태표에 자본 쪽에 쏙 넣어줍시다. 자, 기능 모음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손익 대체 분계가 되겠죠. 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조회 버튼, 새로 고침 버튼 누르시면요. 대차 해가지고 손익 이렇게 해가지고 손익 대체 분계까지 자동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끝났으니까 재무상태표 가시면 되겠죠. 전체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재무상태표 들어가시고 자, 엔터 눌러주시면 단기에 대한 거 맨 밑으로 가시면 단기 순이익 있죠? 단기 순이익 요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장님의 몫이 늘어났습니다. 자본이 쑥 들어갔죠. 그렇죠? 네, 자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마감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행과제 2번이었습니다. 평가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등록을 조회하라고 합니다. 추가 사항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기본 사항과 추가 사항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네,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보기마다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금강악기 첫 번째 보기 보시면 금강악기의 대표는 전영아이다. 자, 여기서 금강악기를 찾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 찾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 쉽게 찾는 방법은요. 컨트롤 F 키 눌러주시면 찾기 버튼이죠. 네, 컨트롤 F 키 눌러주시면 찾기 버튼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다가 금강 이렇게 쓰시면 엔터 치시면 금강악기가 찾아지게 될 겁니다. 네, 금강악기 찾아주신 다음에 대표자 명의 정연아 씨 맞나요? 네, 맞죠? 네, 맞는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 가겠습니다. 레몬 트라이앵글 찾아야 됩니다. 그쵸? 여기 있네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메일 주소는 그거이다. 담당자 메일 주소는 없죠. 추가사항 쪽에 있습니다. 추가사항 쪽에 여기 담당자 메일 주소 있네요. 그쵸?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답이 아닙니다. 자, 하나은행 보통 계좌번호를 찾으라고 합니다. 금융 탭에 있겠죠. 그쵸? 하나은행 보통 쪽 찾아주신 다음에 계좌번호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이 아닙니다. 4번 보기가 틀렸습니다. 하나은행 보통 예금의 종류는 당좌 예금이다. 보통 예금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통이라고도 써져 있고요. 그쵸? 네, 당좌 예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고 합니다. 거래처 원장 메뉴 가도록 하죠.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 원장이라는 메뉴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날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일자라고 돼 있죠. 8월 31일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1번 외상 매입금 이렇게 찾아주신 다음에 거래처는 엔터 누르시면 모든 거래처가 다 나오죠. 네, 여기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외상 매입금 잔액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한강 종합 악기 네, 여기 잔액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롬 악기 나와 있고요. 승윤 악기 나와 있고요. 골드 악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승윤 악기가 될 것입니다. 됐나요? 자, 평가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하라고 합니다. 10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임차 보증금 잔액은 얼마인가? 거래처 원장 들어와 있고요. 내용만 바꿔보도록 하죠. 기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일자죠. 10월 말일자이고요. 계정 과목 이름도 바꿉시다. 임차 보증금입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성진 빌딩에 대해서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6,500만 원이 될 것이네요. 됐나요? 평가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하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 미지급금 잔액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거래처 원장 들어가 있고요. 날짜만 바꿔봅시다. 12월 31일자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미지급금에 대해서 이렇게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국민카드 잔액 나와 있고요. 그쵸? 이게 틀렸죠? 정답은 1번. 2번 신한카드 여기 잔액 나와 있고요. BC카드는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0이라는 뜻이죠.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요 잔액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것이네요. 그렇죠? 평가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분계장을 조회하라고 합니다. 자, 전체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분계장 조회하도록 할게요. 분계장 메뉴 여기 있고요.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날짜는 당기라고 돼 있죠. 문제가 당기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전표는 1번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선택은 2번 입금을 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전체 내용이 나와 있고요. 건수를 물어봤습니다. 건수 여기 나와 있죠? 건수는 16건입니다. 그쵸? 16건. 네, 정답은 16건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총계정 원장을 조회하라고 합니다. 총계정 원장 메뉴 들어가도록 하죠. 전체 메뉴에서 총계정 원장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날짜는 뭐 나와 있진 않죠. 그쵸? 계정 과목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찾으라고 합니다. 외상 매입금
외상매입금 251번이 되겠고요. 가장 많이 증가한 월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장부 기록할 때 외상으로 구입했으면 오른쪽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단어 쓰죠. 왼쪽 차변의 상품이고요. 외상으로 구입했으면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오른쪽 대변을 보셔야 된다.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났죠. 이 중에서 오른쪽 대변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월은 몇 월인가? 자, 오른쪽 대변 중에 가장 큰 금액을 고르시면 돼요. 요건가요? 설마? 요거는 뭐예요? 전기 2월이죠. 작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말고요. 1월부터 12월 달까지 오른쪽 금액이 가장 많은 거 고르시면 되겠네요. 마우스로 찍어볼까? 요건가? 요건가? 똑같은데? 요건가? 아, 여기 있구나. 네. 마우스로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네. 눈이 헷가닥 해가지고요. 딴 거 금액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금액이고요. 네. 9월 달이 되겠네요. 그쵸? 네. 정답은 9월 달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7번 문제입니다. 예적금 현황을 조회하라고 합니다. 12월 말일자. 자,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예적금 현황 메뉴 눌러주시면 되겠죠. 예적금 현황 눌러주시고요. 네, 12월 31일자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네, 국민은행 나와 있죠. 국민은행에 대한 잔액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은행에 대한 잔액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에 대한 잔액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협은행에 대한 잔액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학계 잔액 시산표를 조회하라고 합니다. 학계 잔액 시산표 메뉴 가도록 하죠. 학계 잔액 시산표 메뉴 들어가서요. 날짜 입력해보죠. 12월 말일자죠. 12월 31일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찾으래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산 쪽이죠. 자산 쪽이고요. 어딨나? 비유동자산 밑에 있네요. 네, 유형자산 쪽에서 유형자산 쪽에서 잔액이 가장 큰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잔액 나와 있죠? 잔액 여기 나와 있고요. 차량 운반구 잔액 나와 있고요. 비품 잔액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의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비품이 가장 높네요. 그쵸? 비품의 계정 과목 코드 번호 세 자리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여기 코드 번호는 안 나와 있죠? 네, 더블 클릭 눌러주시면 비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 코드 번호 나와 있습니다. 212번이 되겠죠. 네, 따라서 정답은 212번이 될 것입니다. 코드 번호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더블 클릭해가지고 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 19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라고 합니다. 네,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이번 연도라고 돼 있죠? 엔터 눌러주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단기분이 나오게 되겠죠. 복리후생비의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여기 복리후생비가 나와 있고요. 요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네, 정답은 요게 될 것이네요. 그쵸? 자, 평가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하라고 하고요. 네,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네,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요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정답. 자, 그 다음에 평가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하라고 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별 금액이 옳지 않은 것 각각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목이 차량 유지비입니다. 차량 유지비 살짝 밑으로 내려볼까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차량 유지비 금액 여기 나와 있고요. 운반비 찾으라고 합니다. 운반비 여기 금액 나와 있죠. 그쵸? 네, 2번이 틀렸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도서 인쇄비 금액 나와 있고요. 4번 소모품비 네, 금액 맞네요. 그쵸? 네,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2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라고 하고요. 보험료의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네, 보험료 여기 금액 나와 있죠? 네, 그쵸? 677100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3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하라고 하고요. 상품 매출 원가의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위쪽에 있겠죠? 상품 매출 원가 여기 있네요. 19671500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4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하라고 하고요. 임차료를 물어봤습니다. 네, 임차료 금액 여기 있죠? 그쵸? 1225000이 될 것이네요. 평가 문제 25번 문제는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재무상태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엔터 눌러 주시면 되겠는데 3월 말일자죠? 그쵸? 3월로 고쳐 볼게요.
3 엔터. 3월 말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지급금을 물어봤습니다. 부채 쪽이죠? 밑으로 내려가셔야 되겠네. 자, 유동부채 쪽에 미지급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820만 원이 정답 처리가 되겠죠? 평가 문제 26번 문제입니다. 8월 말일자로 선급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날짜 고쳐주셔야 되겠네요. 8월 달 입력해 주신 다음에 선급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192만 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7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이고요. 10월 말일자로 가소금을 물어봤습니다. 날짜 고쳐줘야 되겠죠? 10월 달이고요. 가소금은 부채 쪽에 있을 겁니다. 1000만 원이 될 것이네요. 정답은 10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평가 문제 28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하라고 합니다. 12월 말일자로 선급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날짜 고쳐줘야 되겠죠. 12월 달이고요. 자산 쪽에 있을 겁니다. 선급 비용 해가지고 235만 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9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하라고 하고요. 12월 달 무형자산의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12월 달 맞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무형자산에 대해서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1,500만 원이 될 것이네요. 평가 문제 30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하라고 하고요. 12월 달에 자본금의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겠죠? 네, 자본금 손익대체 분계를 해 주셔야지 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평가 문제 회계정보 분석입니다. 31번 문제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라고 합니다. 전기의 당자 비율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전기의 당자자산 찾아주시고 전기의 유동부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재무상태표 들어와져 있고요. 네, 전년도 거 물어봤습니다. 그쵸? 전년도 거 물어봤고요. 12월 달 전년도 거 물어봤고요. 이렇게 당자 자산은 여기 있죠. 위쪽에 있죠. 그쵸? 당자 자산 여기 있네요. 416 300 000이 될 것이고요. 유동부채는 아래쪽에 있겠죠. 네. 181 600이 될 것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라고 합니다. 전기의 영업이익률, 전기의 영업이익, 전기의 매출액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네,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전기 거 물어봤습니다. 영업이익 찾아볼게요. 밑에 쪽에 있겠죠. 영업이익 43470 000이 될 것이고요. 매출액 물어봤습니다. 맨 위쪽에 있죠. 300 000 000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14%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